네, 안녕하세요. 천상진 클라우드 전문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차시는 클라우드 트렌드 및 국내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한 제 소개인데요. 1차 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벤더와 그리고 오픈소스 그리고 고객으로 JTBC라는 회사에서 개국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오픈소스 관련된 강의와 데브옵스 강의 그리고 이제 베리타스라는 회사에서 백업 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쓴 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로는 IT 짜투리 이렇게 세무엘 찾으시면 제가 만든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설명을 드릴 거는 클라우드 시대의 도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로 인해서 발생된 IT 혁신, 그리고 그 혁신에 따라오는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연결되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확산, 그다음에 리전을 뛰어넘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를 오픈 소스 기반에 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의 중요한 요소로서는 클라우드의 베이직한 내용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될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의 시대입니다. 클라우드는 굉장히 다른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클라우드라고 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라는 얘기는 대부분 스토리지 클라우드였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용량을 백업하거나 혹은 늘려주는 방식, 그리고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공유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었고요. 지금의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좀 더 가깝죠.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 IT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요소에 대한 얘기가 있고, 거기에 클라우드 네트워크,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그것을 다 아우르는 클라우드 베이스드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보통 클라우드, 지금의 우리가 IT 기업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그 서비스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어떻게 잘 빨리 신속하게 혹은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지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하고, 지금은 클라우드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비용이 세이브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서비스를 만들 때 차세대 서비스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폭포수 형태 혹은 빅뱅 형태의 IT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시장에서는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사실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게 되는 거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클라우드,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네트워킹, 거기에 이제 IoT, AI,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나 비즈니스에서 사람들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클라우드를 모르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커져 있는 X86 기반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컨테이너 클라우드, 그 기반으로 되고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바꾸는 마이크로 서비스, 거기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술 트렌드, 또 새로운 솔루션, 거기에 CI/CD 개발론으로 서비스를 더 빠르게 피드백이 하는 개발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클라우드는 이제 베이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뭐 제가 지금 캡처링 한 거나 AWS나 구글 클라우드나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장점 혹은 좋은 점 아니면 우리한테 적합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이걸 써야 된다는 거고, 하나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드에 뭐 종속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예전에 많은 기업들이 생각했던 벤더 락인이라는 요소로까지 고민되고 있고, 그 벤더 락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텝이 클라우드에 대한 베이직한 기술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나 데브옵스나 마이크로 서비스나 혹은 데브옵스 컬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기술을 쓰고 있는 기업에 채용될 확률이 되게 작아진다는 거죠. 그거 최신에 바뀌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업들은 계속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 변화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고객 소비자를 그늘이면서 서비스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프라핏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은 IT 오퍼레이션 없이는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본인의 기업이 더 이상 해당 인더스트리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주창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IT 소프트웨어 유연성이나 자연스러운 융통성을 갖지 않고서는 더 이상 시장에서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IT를 얘기하지 않고는 비즈니스 로직이나 마케팅이나 플랫폼이나 고객을 얘기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리가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개발 방법론, 서비스 구조 구성론, 배포 혹은 대상론, 서비스 인프라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리가시 IT 솔루션들이 갖고 있었는데 클라우드가 각광받기 시작하고 x86 시스템이 유닉스 시스템보다 성능이 더 좋아지고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이 제공했던 수준의 IT 안정성과 펑셔널리티 기술들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IT 회사들은 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발 방법론에서는 에자일을 거쳐서 지금은 데브옵스 컬처, 순환 루프,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오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CS 방식이었던 게 닷컴 버블이 불 때 N티어, 3티어, 2티어 티어였다가 그것보다 더 작은 미니멈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게 된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는 하나의 단독 서버를 썼던 아키텍처가 가상 머신, VM, 뭐 인스턴스 개념으로 있던 서비스의 통합에 있던 인스턴스였던 것들이 지금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쉽게 구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베이스드 아키텍처 패킹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아울러서 데이터 센터를 크게 케이지에 구성하던 게 퍼블릭 어떤 업체에 호스티드 하던 형태였다가, 그것이 내가 원한다면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퍼블릭 환경으로 갔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다 모여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컨테이너 베이스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브옵스 컬처를 가지고 있는 IT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뭉쳐두거나 관리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클라우드 기술의 오픈소스 기술들과 여러 가지 소프트 디파인드 기술들이 합쳐지게 되는데, 그것의 근간은 서비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기획팀에서 그것을 코드로 만드는 개발팀, 그리고 그 운영 단계로 만드는 운영팀, 그리고 나서 서비스로 만들고 서비스 피드백을 다시 가는 형태가 텀이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의 단위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아키텍처를 그것보다 커맨드 명령어로 바꾸고 커맨드로 변화시키고 커맨드로 아키텍처를 만드는 요구 조건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도 이런 거를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모든 IT 밴드들. 그리고 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창기의 밴드들도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 기술이 단일 밴드 기술에 묶여 있거나, 혹은 비용이 너무 높거나, 혹은 융화되지 않은 스탠다드 규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오픈소스 기술, 컨테이너 기술, 그리고 오픈소스 테크놀로지의 숙성이 되면서 표준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API 기반으로 바뀌는 아키텍처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포탈이나 커맨드나 명령어나 호출로 바꿀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as is에서 to be 모델로 바뀌고 필요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요 기술들이 그전에도 이런 아키텍처를 원하는 건 굉장히 많았으나, 그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밴더에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밴드로 묶이게 되니까 인터커넥트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게 x86이 유닉스 밴드들 성능을 능가하고 x86에 기반되어 있는 오픈소스 솔루션들과 오픈소스 테크놀로지가 높아지면서 표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솔루션이 올라가는 서버들이 x86이 인텔이든 뭐 레노버든 화웨이든 델이든 HP든 뭐 IBM이든 히다치든 관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주도권과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의 주도권, 테크놀로지의 주도권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형태가 바뀌고, 그걸 이용하는 고객의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데브옵스까지 옮겨져야 돼요. 오퍼레이션 자동화, 오퍼레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개발자가 원하면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배포 환경이 만들어지는 코드 베이스화가 되게 되죠. 이게 소프트 디파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디파인드를 핵심에 데이터 센터 트렌드가 필요할 때 쓰는 클라우드와, 그리고 x86 서버의 성능이 높아지고 필요할 때 투자하는 저전력의 아키텍처가 나오고,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로우 레인턴시보다는 루즈드 커플드 형태, 스케일 인아웃 형태의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실제로 그 비즈니스가 기업의 프라피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SDDC, 소프트 디파인드,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x86 서버에 기반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와 컴퓨팅이 필요하게 되고 만들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SDC, SDS, SDN. 거기에 포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컨트롤하는 포털이 필요하게 된 거죠. SDDC의 형태가 되는 거죠. SDDC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거기에 추가적으로 되는 게 매니지먼트와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죠. 컴퓨팅 자원을 배포하고 만드는 것을 신속하게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의 형태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간에 아무도 없을 때, 개발자가 커밋을 해야 되는데 배포 환경이 없을 때, 그걸 자동화해 줄 수 있는,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존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뛰어넘는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센터는 결국엔
이 매니저먼트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잘 관리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지만 그 쿠버네티스에게 일을 시키는 매니지먼트 호출을 해주는 서비스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 포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클라우드 포털 API 서버가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개발자가 서비스를 만들 때 즉시 필요한 인프라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매니지먼트와 관리, 그리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담당자의 롤이 없어진다거나 뭐 개발자의 롤이 없어진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자동화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IT 어드민 인프라스트럭처 담당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순 본인의 테크놀로지 기술에 이제는 SDDC의 컴퓨팅, SDN, SDS, 그리고 호출, API 이런 부분 다방면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DDC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은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은 이미 디파인드 되어 있어요. 그 디파인드 되어 있는 레이어를 떨어뜨린 다음에 버추얼라이제이션 추상화하고 컨트롤 플레인과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인프라에도 이제 끼워 넣게 되고, 그 끼워 넣은 거에 대해서 서비스로 호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DDC였던 게 SDDI,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므로 해서 클라우드가 본연의 기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IT 혹은 기업 전반의 모든 직원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아키텍처 쓸 수 있는 환경을 하단에 피지컬 라이어, 버추얼 라이어, 컨트롤 레이어, 매니지먼트 레이어, 거기에 플러스해서 서비스 레이어까지 전부 설계할 수 있고 운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오픈소스 테크놀로지가 그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오픈소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오픈소스의 아키텍처나 레이어나 그 다음에 구성, 믹싱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 사항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데이터 센터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때도 그것도 SDDC의 퍼블릭 클라우드인 거예요. 호출해서 인스턴스 생성하고 필요 없으면 없애고 하는 거를, 유지보수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인식의 단계에서 선택은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거니까 그걸 선택하는 방식은 우리 직원이 우리 서비스 로직을 어떻게 인프라스트럭처로 녹일지,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넣을 때 어떤 클라우드, 어떤 클라우드의 솔루션, 어떤 클라우드의 서비스, SLA를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선택할 건지를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되는 길인 거죠. 그러면 클라우드 성격을 규정하는 기술 규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클라우드 API나 소프트 디파인드 스토리지나 소프트 네트워크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컴퓨팅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렌드가 기존에는 가상 머신으로 운영하던 컴퓨팅 요소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화 되면서 컨테이너된 마이크로 서비스와 라이트 웨이트한 서비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물론 이제 클라우드 API도 있지만 컨테이너가 각각의 컨테이너와 통신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클라우드에 더 최근의 추세는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VM 베이스의 서비스가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둘 다가 컴퓨팅인 거고, 그 컴퓨팅을 지원 조직을 이어주는 게 클라우드 SDC에서는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스케일인, 아웃, 그 다음에 해당 인스턴스가 성능이 높아지는 업다운, 그리고 모든 게 통제되고 C가 컴퓨팅이 필요한
디바이스를 붙이고 네트워크를 붙이는 RESTful API 기반된 서비스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스토리지 역시 소프트 디파인드로 바뀌고 있어요. 기존의 대용량 스토리지가 큰 고래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가 x86 시스템으로 기반으로 해서 그게 조금 작은 물고기들의 형태가 노드를 늘리면서 저 큰 통합 스토리지처럼 성능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일반적인 x86 시스템에다가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 엔진을 올려서 오픈소스 기술을 얹어서 스토리지를 만들고 그런 유사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이제 VM의 vSAN도 사실 x86 일반적인 스탠다드 x86 서버에다가 엔진을 vSphere 플러스 vSAN, 버추얼SAN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엔진을 올려서 스토리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유사한 스토리지 기술이 되는 거죠. SDN의 기술은 기존의 네트워크 밴드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시스코나 NSX 같은 솔루션들이 있고 그다음에 SDN 중에서는 이제 시스코, SDN, 그다음에 그 아리스타나 그다음에 주니퍼 이런 원래 네트워크 강자 밴더들이 소프트 디파인드 스위치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그 내부에서 오픈플로우라고 해서 스위치 내부에서 트래픽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SDN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픈소스의 오픈플로우의 아키텍처의 가장 핵심은 데디케이트 전용 에이직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가 아닌 일반 x86 서버를 이용해서 그 서버에 VPN도 올리고 그다음에 디코딩 해주는 그 탭 장비 기술도 올리고 해서 100% x86 기반으로 오픈플로우를 포함해서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하는 거고 그다음 기존의 네트워크 벤더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에이직 기반의 디파트먼트 스위치 기반의 통합 SDN을 통해서 SDN 내부에서 내부 트래픽을 가장 효율적인 에이직을 이동해서 퍼포먼스 저하 없이 원하는 플로우를 만드는 걸 SDN이라고 하고 NSX 같은 경우는 x86 서버에 기반으로 해서 그 VM웨어 NSX 모듈을 올려서 버추얼 스위치 기술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SDN이 되는 거죠. 이렇게 SDN과 SDS가 있는 거죠. 그러면 클라우드를 오픈소스 클라우드 혹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적용하나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미 AWS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거의 아키텍처를 거의 구성을 했어요. 지금은 100% 퍼블릭 서비스를 쓰고 있고 2018년 당시에도 이미 마이크로 서비스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 베이스로 그 릴리즈를 계속 바꾸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미 채용 시장에서도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컬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컨테이너, 클라우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100% 거의 클라우드화 되어 있는 회사인 거고요.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 계정계, 그러니까 사실은 카드사가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 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클라우드로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정보계 쪽을 이미 컨테이너로 바꿨어요. 그리고 바꾸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2021년, 21년에는 그 계정계 시스템을 컨테이너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노하우를 가지고 보안 체계는 어떻게 할 건지, 파스,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서비스를 잘 보호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할 정도로 사실 컨테이너화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는 이미 벌써 시작했고 그걸 어떻게 잘 보호할 건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IBM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시는 거고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있어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 한국에도 삼성이나 LG 이런 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해외의 법인에 해외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근데 통제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그걸 이제 컨테이너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걸 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관리에 대한 거를
코리아 로컬에서는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동시에 같은 업무를 같이 올려서 두 서비스를 관리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가 대응하는 고객이 뭐 오라클 클라우드에 있는 삼성 서비스를 접속하는 사람이나 AWS에 있는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는 삼성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람이 같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배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 인터널리 내부 유저용으로 있는 데이터 센터에도 같은 서비스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해서 해외에 있는 법인에까지 삼성의 동일한 서비스를 올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삼성 같은 경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는 맥쿼리 뱅커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넣어서 굉장히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은행인데 거기는 클라우드를 AWS만 쓰다가 작년에 구글 클라우드에 동일한 서비스를 동시에 올리는 거를 구현을 했어요. 하나의 동일한 서비스를 같은 모바일 로운 서비스를 같이 올려서 같은 서비스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 접속하고 또 어떤 유저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 트랜잭션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게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그마한 기업도 글로벌리 성장하거나 혹은 저렴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클라우드 밴드를 경쟁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라도 어떨 때는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어떨 때는 AWS, 어떤 애저에 있는 그 컨테이너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비용 절감도 발생하고 유연한 서비스, AWS 장애가 났거나 구글 클라우드 장애가 났을 때 애저에서 서비스 한다거나 애저가 장애가 났을 때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더 서비스를 올려서 정상화시킨다든지 하는 거를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베이직이 중요하다. 오픈소스 클라우드를 하려기 위해서는 그 기본에 들어가 있는 기술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클라우드나 데브옵스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런 것은 펀더멘털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밑단에 오픈소스 기술에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정적일 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된 베이직한 기술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내부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리가 100% 쓴다고 하더라도 퍼블릭 클라우드의 내부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그냥 투자만 하고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네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하는 거랑은 완전히 SLA 서비스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퍼블릭 클라우드를 100%를 쓰는 IT 회사이더라도 그냥 돈만 내고 사용하는 회사의 직원일지라도 클라우드 아키텍처나 클라우드의 근본 지식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많이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활용해보는 것 자체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이슈를 해결해 주는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라는 거고 앞으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아니면 개인 기업이 발생하는 서비스에 디지털 다이니즘, 마이크로 서비스 화하는 환경이 더 빨라질 수 있고 나와 경쟁하는 다른 경쟁사가 느리고 적절하지 못하고 고객 대응을 잘 못하는 서비스를 가져갈 때 우리는 훨씬 앞서 나가서 시장의 넘버원 기업이 넘버원 인력이 넘버원 데브옵스가 넘버원 클라우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